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이영공 교수입니다. 경제용어 해설 여러분들하고 좀 가까이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요즘에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는 용어 중에 고령화 시대, 고령시대, 초고령시대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앞으로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고령시대를 거쳐서 초고령시대로 갈 것이다. 이때 그 기준이 도대체 어디고 그게 우리 사회에 경제에 끼치는 영향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런 기회에 같이 제가 손바닥 위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5세 이상을 우리가 일단 노인 인구다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사실 옛날에는 인생 70고래이라 해서 70까지 사시는 분도 드물다 했는데 요즘에는 평균 연령이 80이다 보니까 65세를 노인이다 그러기에도 좀 어떤 때는 좀 껄쩍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는 그래도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을 일단 노인 인구로 다 보고 세계 보건기구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라는 건 뭡니까? 그건 에이징 소사이어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아지고 있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 65세 이상이 된 인구가요 7% 이상이 될 때 우리는 고령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나라 현재 몇 퍼센트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현재 약 11%를 넘어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고령화 시대입니다. 11%라는 건 100명 중에 사람이 있으면 11분이 65세 이상이다 그 얘기니까 이거 만만치 않죠? 요즘에 시골에 가면 고령화 인구가 훨씬 더 높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현재 11%니까 고령화 시대에 정확히 들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가 진행이 되면은 그 다음에 가는 게 Aged Society, 이걸 고령 시대라고 합니다. 고령화가 계속 진행이 돼서 아주 고착적으로 고령된 인구가 상당히 많아진 시대다 이런 얘기인데 이때 65세 이상의 인구가 14% 이상 될 때를 고령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제가 우리나라가 11%가 65세 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아직은 고령시대에 도달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명 중에 14분이 65세 이상이다. 이게 살짝 징그럽게 느껴지기 시작하시죠? 근데 우리나라가 그게 언제쯤 도달할 것인가? 놀랍게도 현재 속도라면은 2018년도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만 있으면은 우리나라가 완전 고령 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고령 시대가 더 진행이 돼서 의학이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건강 관리 잘하고 식이요법 잘하고, 그러니까 점점 오래 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5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이니까 이거 참 돌아다 보면 사방에 다 65세 이상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방에 한 분은 65세 이상이니까 저도 이제 그쪽으로 십몇 년 있으면 들어가게 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언제쯤 거기에 갈 것인가 하는 예측이 나와 있는데 그게 바로 2026년이니까 정확히 약 15년 후니까 많이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2026년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대한 예측을 왜 이렇게 해드리느냐면요. 우선 고령화 시대라는 게 뭐고, 고령 시대가 뭐고, 초고령 시대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우리 사회가 그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뜻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초고령화 시대 또는 고령 시대가 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어른들을 부양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그죠? 물론 어르신들도 일을 많이 하시게 되겠지만 역시 젊은이들이 일하는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젊은이들의 어깨가 점점 무거워지는 시대를 향해서 우린 뚜벅뚜벅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진국에서 가장 큰 고민이 현재 뭔지 아십니까? 일본 같은 데는 이미 고령 시대를 지나서 초고령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어서 뭐 5, 6명이 아니라 4명 중에 한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가 속속 출현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뚝뚝 떨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선진국에 가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후진국이나 중진국보다 경제 성장률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고령화된 인구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군대가 있는데 젊은이들이 전투하는 거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전투하는 거하고는 일단 게임이 잘 안 되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제 전쟁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고령화 시대, 고령 시대, 그리고 초고령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은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경제를 봐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